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윤입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식량작물 분야 평가회를 시작할 즈음에 이런 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돼서 우리 얼굴 보면서 평가회를 하는 그런 형식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마 2020년도 한 해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길고 길었던 장마 기간 동안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봄철에는 굉장히 심한 가뭄이 있었고 여름철에 80여일을 넘는 긴 장마가 있었고 또한 가을철에는 잠깐 동안이나마 가뭄이 들어서 밭작물, 가을 작물들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농업인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농사짓기가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었고요. 또한 이렇게 농업인들 옆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같이 현장에서 울고 웃었던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특히 식량작물팀 직원들,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다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특이한 이 평가회 형식이지만은 이 평가회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훨씬 더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이 해들미는 키가 작아서 쓰러지지도 않고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량도 많아서 농민으로서 대만족입니다. 네, 그동안 병충해 약하거나 소출은 많았지만 도복이 심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이천 지역에 맞고 또 이천 쌀의 명성에 걸맞는 그러한 국산 덕 품종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고, 선정하였습니다. 이천쌀의 브랜드 가치.
2020년 식량작물 기술보급 평가회 중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장 정현숙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추진 경과, 2020년 주요 추진 현황, 21년 추진 계획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 개요입니다.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은 이천쌀의 원료곡을 고품질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유통 전문가 홍보와 행정 지원을 병합한 안정적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가을 햇살에 잘 익은 햅쌀이라는 뜻의 해들, 알이 차고 영양이 가득한 건강한 쌀이라는 뜻의 알찬미 2개 품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 7,500헥타는 지역 농협에서 계약 재배하는 이천시 면적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연도별 외래 품종 대체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해들 131헥타를 시작으로 금년 해들 알찬미 포함해서 2,000헥타 정도가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되어졌고 2022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질 계획입니다. 품종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도메블의 고시가리를 대체할 해들 품종은 벼 키가 75cm로 잘 쓰러지는 고시가리에 비해서 30cm 정도가 작고 히도메벨에 비해서는 10cm 정도 작은 품종으로 도복에 견디는 힘이 강한 품종입니다. 도열병 저항성도 강하고 흰잎 마르병도 강한 내병성 품종이고 밥맛도 우수한 편입니다. 쌀 수량은 농업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지기당 13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품종별 특성 두 번째, 중생종 알찬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청을 대신할 알찬미 품종은 벼 키도 69cm로 추청에 비해서 작고 쓰러짐에도 강하며 쌀 수량은 추청과 비슷한 품종입니다. 밥맛이 우수하고 줄무늬 잎마른병, 흰잎 마른병의 내병성 품종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수요자 참여형 6종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이 브랜드 가치에 비해 밥맛에 있어서 흡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들이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의 밥맛을 사로잡을 품종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에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수요자 참여형 6종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1호로 이천시와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품종 대체 사업은 반일 감정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이천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016년 이천시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생종 5개통, 중만생종 5개통을 시험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해인 2016년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7년 다시 조생종 4개통, 중만생종 6개통을 시험 재배하여 식미 건정, 재배 특성, 수확량 등을 참고하여 이천에 적합한 해들과 알찬미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다시 한번 재배 적성,
지역 재배 특성 조사를 하고 2019년을 겨냥한 해들 최종포 및 알찬미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공약 과제로 확정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해들 생산단지 131헥타에 550톤을 생산하여 양재 하나로에서 출시를 시작하였고, 더군다나 전국에서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1호로 시작한 해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채널 10개소, 각 지면 홍보 등 100회 이상의 홍보를 하면서 좋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생종 해들에 대한 밥맛은 믿어 의심치 않게 좋았습니다. 2020년 재배를 겨냥한 원종포, 채종포도 운영하였습니다. 보급종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천시에서 자체 채종포를 운영해야 하는 위험한 요소를 감내하면서 또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을 통해 우수한 순도 높은 종자를 일부라도 생산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품종을 그 해당 지역에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알찬미 종자 생산을 체결하고 35톤을 재배하여 2021년 농업인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20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20년 주요 추진 성과에 앞서 올해의 벼 생육기 기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유난히 긴 장마와 일조 시간 부족으로 모든 작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생종은 출수기 이후 저온으로 인한 수정 불량 및 일조 부족으로 광합 성량 저조로 인한 생육 불량을 초래하였고, 특히 기본 방제 이후 비가 와서 약제 효과가 최적화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중만생종은 수인기와 출수기로 변화하는 시기였는데, 온도와 일조에 예민한 시기에 광 및 온도 부족으로 수정 불량을 초래하여 수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생산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금년 기후에도 해들과 알찬비를 주로 재배한 곳의 감소율이 다른 농협보다 낮아 더 많은 벼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농협별 감소율이 차이가 난 것은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한 품종의 특성상 수량 감소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추진 현황 중 첫 번째 2000쌀 품종 대체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비 사업으로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 육성 사업을 남부 RPC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종자 소독기,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 그리고 토양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해들 알찬미 시범단지 운영 사업을 하였습니다. 해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였고, 알찬미 시범단지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면서 생력화를 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 파종상 처리제 살포를 통해 육묘 단계부터 7월 상순까지 약효가 지속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재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 생산을 위해 원종포, 채종포를 30헥타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사용할 종자를 채종포 생산 농가에서 정성껏 키우고 관리하였고, 그리고 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와 함께
포장 심사를 통해 종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 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 13회 1,400명에 대해 바뀌어진 품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 지역 농협 주체로 교육을 계획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전면 취소되면서 비대면 영상 자료 제작, 표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영상 자료나 교육 자료가 잘 전달된 곳과 아닌 곳의 품종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도는 차이가 있음을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뀌어진 품종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의 주요 성과로는 국내 육성 품종 재배에 대한 이천 시민과 농업인의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이 100% 일본 품종이었는데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을 재배한다는 자부심은 큰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들 출시 이후 금년에는 10월 22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추청배를 대신한 알찬미를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들 알찬미는 2천만의 품종이기는 하지만 좋다는 소문을 듣고 새어나간 종자로 인해서 해들 알찬미를 여기저기서 판매한다는 내용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들 알찬미는 농촌진흥청과 이천이 선발하고 이름 지은 국가개발 등록된 품종입니다. 이천이 먼저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선점하고 있으니 염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부지런히 바뀌어진 품종 해들 알찬미 홍보를 위해서 뛰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생산자인 농업인의 생각도 바뀌고 있고 소비자도 품종에 관심을 가지면서 운수한 단일 품종의 쌀인 해들과 알찬미에 마음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1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1년 지역 농협별 재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재배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하셨지만 변동된 사항이나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곳은 12월 중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들 알찬미 생산단지 운영 계획입니다. 해들 알찬미 생산단지를 저희가 2021년은 3,000헥타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저희에게 재배 의향을 제출한 면적은 3,700헥타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이 가능할지는 봐야겠지만 1월에 있을 새 농업인 실용교육 그리고 지역 농협별로 이루어질 교육 등을 통해서 또 그것이 안 된다면 비대면 영상 자료를 다시 제작하여 여러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년을 겨냥한 종자 생산 계획입니다. 보급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천시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해들 1,000헥타를 겨냥해서 5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알찬미는 2022년 6,500헥타를 겨냥해서 325톤의 종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헤들 알찬미 품종은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한 밥맛 좋은 이천 쌀을 생산하기 위해 대체되어지는 품종입니다.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 바꿔진 품종은 아닙니다. 키가 작지만 밥맛까지 좋은 품종 특성 그대로의 재배를 위해서는 농업인들 여러분들이 적정 시비, 적기 재배, 적정량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수매에 쌀의 겉모양, 즉 외관, 완전미율, 쌀액이, 복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가격을 책정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밥맛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특히 비료를 많이 주면 수치가 올라가는 단백질 함량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는 수매 방식으로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이 현재는 전국에서 최고의 가격을 받지만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시 농협, 농업인 모두 한뜻으로 소비자가 선호할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보호과 식량작물팀 신미송입니다. 앞서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를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2020년도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에서는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사업 외에도 농작물 병해충 사업, 과학영농실험실 운영, 토양계량제 보급, 그 외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서대로 올해 사업 추진 결과를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입니다. 이천시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신속한 병해충 발생 예측 및 진단, 방제 정보 제공을 위해 병해충 진단실과 예찰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찰포는 호법면 송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 표준 시비량에 의거하여 재배한 표준구와 병해충에 취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질소질 비료 2배를 시비한 다비구를 비교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병해충 발생 예측을 하고 방제 정보를 제공하여 이천시 병해충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예찰 방제단 운영 결과입니다. 연초 농작물 예찰 방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종 방제 약재 5종을 선정하였고 예찰 1547헥타, 방제 953헥타, 교육 1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래 돌발해충은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3종을 뜻하는데 방제 추진 결과는 방제 용역을 통한 농경지 인근 방제, 산림공원과의 협업을 통한 산림지 방제, 또 마을의 약재 보급을 통한 마을 내 자체 공동 방제 3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방제 효과를 높였고 올해 약 579헥타 가량을 방제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발생 조사는 해충 생태기에 따라 월동난, 약충기, 성충기 3번에 걸쳐 발생 조사를 실시하였고 작년에 비해 전체적인 농경지 발생 면적은 비슷하였으나 미국 선녀벌레가 약 20%가량 감소하였고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는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돌발해충 외에도 각종 기상이변으로 매미나방, 대벌레 등 해충들의 대발생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해충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의 마지막으로 관찰포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작물의 평균적인 생육 및 병해충 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방제 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찰포는 벼, 콩, 고추, 복숭아 4개 작목의 18개소를 약 4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체적으로 긴 기간의 강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병해충이 다소 많았고 수확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험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에서는 실험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영농정보 제공을 위해 과학영농실험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선 분석실, 쌀품질 관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토양검정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은 먼저 토양검정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은 토양 내 화학성을 분석하여 작물 생육에 필요한 적정 비료 사용량 및 퇴비 살포량을 처방하여 무분별한 비료 사용을 막고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농촌 환경 유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상 농지의 표토를 약 1cm가량 걷어내고 작물의 뿌리가 분포하는 깊이의 토양을 4-5곳에서 채취한 뒤 혼합하여 500g 정도 가져오시면 됩니다. 검사 의뢰 시기는 작물 재배 전 비료를 시용하기 전이 적절하오나 검사는 연중 가능합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총 1,313건으로 시설하우스 의뢰 건수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액비 및 퇴비 부숙도 검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총 924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입니다. 작년부터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시행으로 농약 적정량 사용 및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이천시에서는 농산물 및 토양 내 잔류 농약 320성분을 무상으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를 의뢰하실 때에는 세척하지 않고 흙만 제거한 농산물을 약 500g 정도 채취해 오시면 됩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총 1274건으로 그중 채소류가 838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의뢰처로는 로컬푸드 69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품질 관리실입니다. 식량작물팀에서는 임금님표 2000쌀의 미질 향상을 위해 쌀품질 관리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석 항목으로는 단백질, 수분 함량, 완전립, PL립, 열손립 등이 있으며 또한 DNA 분석을 통해 순도 높은 2000쌀을 생산함으로써 품격 있는 임금님표 2000쌀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계량제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계량제는 3년에 한 번 제공되는 사업으로 산성 토양 및 유효 규산이 낮은 농경지 개선을 위해 석회 및 규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미처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변경이 필요한 분은 매년 11월에 추가 및 변경 신청을 받고 있으니 가까운 면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지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올해는 마장, 대월, 설성, 율면 총 4개 면에 공급되었고 2021년은 신둔, 호법, 모가, 신해동 2022년은 장호원읍, 부발읍, 백사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식량작물팀에서는 총 4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래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올해 남부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종자소독기, 생산보관시설 증축 등을 통해 약 1,632헥타에 달하는 국내 품종인 헤드, 알찬미를 최고 품질로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벼 재배 생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천만 원 사업으로 올해 추연범 외 9명이 추진하였으며 승용제 초기 유기농자재, 친환경 알찬미 포장재 구입으로 16헥타에 달하는 유기벼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최종포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급종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신품종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김창기 농가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신품종인 참드림 종자를 재배함으로써 참드림 우량종자 보급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밭작물 임모 시 조류 피해 경감을 위한 철분 코팅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분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밭작물 임모 시 조류 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신등콩 작목반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종자 코팅기, 철분 코팅 재료 등을 구입함으로써 철분 코팅의 효과를 알리고 조류 피해를 경감시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로써 2020년도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끝이 났으나 2021년에도 많은 시범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천시 농업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 이천시 농업인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식량작물 분야 사업 추진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량작물팀에서 종합분석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희입니다. 앞에 심리송 지도사가 과학영농시설을 소개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사용과 잔류농약 분석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PLS와 PLS를 실천하기 위해 해야 하는 농약 안전 사용 관리, 그리고 농약을 안전하게 잘 사용했는지 잔류농약 분석을 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LS는 제가 2017년 무렵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PLS라는 약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풀었으면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라고 하는데요. 단어가 길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라고도 합니다. PLS는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돼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정량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90%는 아시는 겁니다. 도입 배경으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보호,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 비관세 무역 장벽 실현, 국제적 추재 등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약 안전 사용 기준과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은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는 농약 설명서라고 보면 되고, 잔류 허용 기준은 소비자가 평생 섭취해도 해가 없는 수준의 농약 잔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이어도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펜트린이라는 농약 성분에 해당하는 잔류 허용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농산물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왼쪽에 안전 사용 기준을 보시면 작물명, 적용 병해충, 사용 적기, 희석 배수, 사용 시기, 사용 횟수가 있는데
잔류 허용 기준을 넘지 않는 농약 안전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곧 PLS를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약을 구입하시면 겉포장지에 이런 식으로 농약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애니충이라는 농약을 취나물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발생 초기에 4일 간격으로 20리터에 10ml를 넣어 수확 7일 전까지만 1일 이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잔류 허용 기준을 보면은 20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나물에 사용했으니 겨자채에도 사용해 보신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겨자채는 해당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엽채류라는 소분류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기준은 0.2ppm이고 잔류 허용 기준 자체가 취나물과 1000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마저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니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PLS를 왜 시행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농산물에 대해 국민 1인당 1일 섭취량, 평균 체중, 잔류량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별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없다고 하면 안전한 농산물인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물마다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다른데 사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PLS 꼭 지켜야 할 핵심 사항 5가지로 한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즉 농약 포장지에 있는 설명서대로 하자입니다. 다음은 등록된 농약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농사로를 검색하시고 농사로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농업기술, 농약 등록 현황 순으로 터치하시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 목록, 해당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작물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약 안전 사용 기준 확정과 잠정이 있는데요. 잠정은 아직 농약 사용에 대한 약효, 약해 및 잔류 시험 성적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 목록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병해충 방제 정보도 활용해 보시고요. PC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농사로 사이트를 접속하시거나 농약 정보 서비스를 검색하셔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정 안전 사용 기준은 방제가 꼭 필요하거나 사용할 농약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방문하시면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목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 관리는 제가 앞에 PLS를 설명드리면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농약 안전 사용은 농약 사용 설명서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작물과 병해충이 등록된 농약을 선택해서 방제 적기에 희석 배수를 잘 지켜서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가 확실하고 소량 또는 고농도로 살포하게 되면 농작물과 병해충의 약액을 골고루 적시기 어려워 약효가 떨어지거나 약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용 시기와 횟수는 잔류농약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잘 지켜서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한 5가지 수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은 농약관리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 판매자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개인정보와 농약 구매 관련 정보를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고
안전사용 기준과 다르게 판매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농약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잔류농약 분석과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관내 거주 농업인의 농경지 시료에 한하여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20성분 분석을 하고 있고 분석 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시료는 1kg 정도 여러 지점에서 채취하여 의뢰해 주시면 되시고 최소 500g 이상 가져다 주셔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 절차로는 분석을 의뢰하시면 전처리 및 기기 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먼저 시료 접수는 평일 오후 4시 전까지 해주시면 되시고 뿌리를 잘라오거나 세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채취하신 그대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가식 부위만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는 하루에 15건이 가능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후 기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245성분 분석을 하다가 2019년부터 분석기기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320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 분석 후에 데이터를 확인하여 농약 성분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검출된 농약 성분이 있으면 농도를 계산한 후 식약처 고시의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적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 나온 화면은 파목사돈이라는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산물 목록이고 농약 성분마다 농산물마다 잔류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과 통보 기간은 7일 내외이고 의뢰 건수나 분석기기 이상 및 점검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분석 실적입니다. 작물별로 보면 채소류가 가장 많고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 회원들의 의뢰가 가장 많습니다. 농산물 분석 한 건으로 여러 기관에 중복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서 총 건수는 1274건이고 오늘 기준 실적은 1414건입니다. 올해도 부적합 농산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농산물 발생의 원인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살포하여 PLS 시행으로 0.01ppm이 적용되는 경우, 두 번째, 등록된 농약이지만 다량 및 중복 살포로 인하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0.01ppm은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의뢰 시 협조사항입니다. 10월에 분석 건수 의뢰가 집중되고 분석기기의 고장으로 분석 결과 통보가 한 달까지 소요되기도 했었는데요. 로컬푸드에서 수확철, 연휴, 김장철 등의 계획적인 생산 관리로 의뢰 건수 조절에 협조하여 주시고 요일별 의뢰, 먹거리 안전관리사 운영사업 하반기 활용, 부적합 예방을 위해 농약 안전 사용 및 PLS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고 사설 분석 기간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종합분석실 업무 중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농약 사용과 잔류 분석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식량작물 기술보급 평가회를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품종대체사업 추진 현황, 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PLS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 등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였는데 대면하여서 실시하였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다른 제안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으로 전화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보급 평가회에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